혜인의 전화를 받은 은성은 곧바로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혜인에게 배신당한 건 생각지도 않고 앞만 보며 그녀를 보고자 병원으로 찾아가려고 차에 타려니까 어느새 그를 쫓아온 모슬이가 매섭게 은성을 잡아당겼어요. 너 어딜 가려고? 그렇게 배신당했는데 남자가 별도 없니? 어릴 때부터 엄마 품을 떠나 먼 이국 땅에서 돌고 돌아서 엄마 없어도 멋지게 자라준 아들 녀석이 자기 눈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삐가 풀린 채로 날뛰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제 거의 고지가 코앞인데 손에 쥐고 있는 퀸즈그룹을 내팽겨치고 눈앞에 있는 홍혜인에게 미쳐있으니 당장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뺨 한 대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을 꾹 눌러 참고는 앞에 은성에게 말했습니다. 혜인이는 너를 생각도 안 하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도 좋니? 이미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은성은 지금도 혜인이 생각에 모슬이의 말이 들리지가 않은 은성은 얼른 혜인에게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죠. 무슨 말을 하셔도 전 혜인이에게 갈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차에 타고는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다정하게 혜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곤 속에선 알 수 없는 분노가 들끓습니다. 저 옆자리는 나여야 하는데 내가 혜인의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날 또 잘못 건드리면 그땐 더 큰 걸 잃게 될 거란 얘기하려고 불렀어. 아무렇지 않게 심장을 파고드는 말을 하는 혜인이가 이상하게 밉지가 않았죠. 오히려 혜인이의 입술을 집어삼켜 지금 하려는 독서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는 혜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혜인이가 사라지자 그제야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병원 밖에서 은성을 기다리는 현우를 마주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주 주구장창 혜인이 옆에 있을 거야. 자신에게 경고하듯이 나지막하게 혜인이 자기 거라는 듯 말한 그 입을 때리고 싶은 마음에 현우에게 주먹질을 날렸지만 주먹을 피하고 오히려 은성이 세게 한 대 맞자 분한 마음에 진정하지 못하고 바로 중개업자한테 전화를 걸어 현우를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채로 집에 도착하여 마당을 가로지르던 와중에 모슬이를 만난 은성은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놀란 얼굴로 물어보는 모슬이의 말에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너 얼굴 왜 이래? 신경 끄세요.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의 얼굴에 누가 생채기를 낸 건지 알 수 없던 모슬이의 속도 속이 아니지만 은성이 자신을 차갑게 대할 때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게 엄마의 마음이죠. 차갑게 대꾸하던 은성은 자신이 상처받은 표정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고 혼자 남은 모슬이는 들어가는 은성의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보다가 넓은 마당을 한번 훑어보는데요. 이 집을 갖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지만 정작 윤성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자신을 증오스런 눈빛으로 자길 보는데 무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산 건지 허망하기만 할 뿐이죠. 다음날 그레이스와 모슬을 그리고 윤은성까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던 도중 모슬이가 한가로이 샐러드와 커피를 메이드에게 주문하며 자리에 앉던 그레이스에게 나지막히 경고를 합니다. 한번 봐줬는데 내가 또 쥐새끼처럼 가서 붙어? 집에서 개는 키워도 쥐는 안 키우는 거 알지? 여사님, 저는 정보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쥐새끼로 오해도 많이 받아요. 백현우 말로는 아무래도 비자금이 이 집에 있는 것 같다나 봐요. 비자금이 집에 있다는 말에 은성은 순간 그레이스가 거짓말하는지 의심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다 예전에 수철과 혜인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패닉룸. 그럼 이 집에 패닉룸이 숨겨있을 것이고 거기에 비자금이 있다? 자리에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려던 은성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은성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피던 그때 뒷문이 열릴 수 있는 도록 엘리베이터를 설계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드디어 찾았다. 비자금이 숨겨져 있는 비밀 공간을 알게 된 은성은 업자들을 불러서 확인을 했고 이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까지 있다는 걸 알고 이 집을 부수는 한이 있어도 지하 3층까지 들어가야 된다며 업자들에게 2배 이상의 보수를 줄 테니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하라며 지시합니다. 어떤 작동으로만 맨 지하층까지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저쪽을 만지던 업자 중 한 명이 오른쪽 손잡이 귀퉁이에 손잡이를 돌려보니 열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열게 되니 버튼이 보이자 서둘러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다. 업자의 말에 은성이 들어가서 보니 오른쪽 손잡이 귀퉁이 쪽에 버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눌러보자 덜컹하더니 이내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네.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 많은 비자금. 죽어서 못 가져가는 거 좀 나눠 갔다는 것 뿐인데. 속으로 환호를 외치던 은성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5만 원권 다발로 현금 뭉치가 정사각형으로 쌓아져 있는 현금 다발을 보자마자 혜인이 생각났습니다. 이거면 혜인이가 백현우가 아닌 날 선택하겠지? 이 비자금이면 자신을 선택해줄 것만 기대감에 가장 비자금을 애타게 찾고 있을 모슬이에게까지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은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모슬이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비자금 전액 모두 스위스은행 계좌로 옮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비자금까지 모두 손에 쥔 은성은 무서울 게 없었기에 이 비자금을 협박하여 혜인을 자신의 옆자리에 둘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비자금이 집에 있는 것까지 알게 된 퀸즈가 식구들은 홍만대의 장례식 때 남들의 눈을 피해 엘리베이터에 자연스럽게 타면서 주위를 둘러봤고 어떤 버튼 하나를 누르게 되면서 비자금이 있던 지하 3층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도착하여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림과 동시에 상상치도 않았던 넓은 공간에 그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공간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할 현금 다발들은 보이지 않았고 당황한 퀸즈가 식구들은 그제야 모슬이가 먼저 선수쳤다고 생각하며 쓰디쓴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화가 난 우리의 범자는 앞뒤 생각 없이 모슬이에게 거침없이 다가가 무작정 뺨 한 대를 때리며 모슬이에게 분풀이를 했죠. 니네 아빠 죽은 거 가지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하, 모르는 척하는 거 봐라. 어디로 빼돌렸는지 다 아니까 불어. 분위기가 이상함을 눈치챈 모슬이는 일단 모른다고 발뺌했고 집 내에 있는 CCTV를 돌려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인 은성이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을요. 너 회장님 비자금 어디다 뒀어? 그걸 왜 말해야 되죠? 적대심 가득한 눈을 하며 말하는 은성은 서재에서 서류에 사인하며 시선도 떼지 않은 채 모슬이에게 건성으로 대답했고 거기에 큰 배신감을 느낀 모슬이는 소리치며 분노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날 배신해? 그 말에 드디어 서류에서 눈을 떼던 은성은 자리에 일어나 모슬이를 보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거 알아? 난 한 번도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뭐? 당신의 끝은 퀸즈그룹을 가진 거라고 했지? 내 끝은 당신과 달라. 바로 당신의 목에 칼날을 겨누는 거지. 모슬이는 억울한 마음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희생한 지난날의 세월의 보상을 드디어 퀸즈그룹을 갖게 됨과 함께 아들과 행복한 일만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칼날을 겨누면서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은성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지금 은성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내 옆에 엄마가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저한텐 엄마는 없어요.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슬이에게 선전포고하듯 말하는 은성은 그 말을 끝으로 회장실에서 나갔고 혼자 남은 모슬이는 멍하니 회장실 가운데서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은성은 회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신호음만 들릴 뿐 혜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찾는 거 가지고 싶으면 나한테로 와. 은성의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은성에게 달려온 혜인은 숨이 고르지 않아 헉헉댔고 은성은 그런 혜인을 애잔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비자금 그거 나한테 있어 넣어줄게. 대신 결혼하자 혜인아. 패닉룸에 있을 줄 알았던 비자금이 몽땅 하늘로 솟았는지 땅에 꺼졌는지 보이지 않던 퀸즈가 식구들은 모두 좌절했고 그런 좌절한 식구들을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었던 혜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은성에게 문자를 받고 처음엔 갈까 말까 의심스러웠지만 없는 말도 안 하던 은성이었기에 한번 가보자 싶어 와본 거였죠. 그런데 오자마자 두 번째로 은성에게 결혼하자며 협박받은 혜인은 곤란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